제 개인적인 느낌을 물어보신다면 이쁘긴 이쁘다. 안녕하세요, 아이레벨 CJ입니다. 드디어 나이키와 사카이의 콜라보로 나온 베이프 와플 블랙 컬러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 모델은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LD 와플이 한 6가지 그리고 블레이저 모델이 2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2가지 컬러의 모델이 또 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모델이 출시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뭐 LD 와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모델이고 갖고 싶었지만 리셋가가 너무 높아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운 좋게 여러분들 덕분에 당첨이 돼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됐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와 함께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대를 주고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뭐 거품이 잔뜩 껴있는 20만원 초반대의 정가를 가진 일반적인 스니커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상당히 커요. 신발 자체가 좀 커서 그런지 박스의 크기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랍식 박스로 되어 있어서 나이키 램 라인의 그 검은색 박스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글로시한 느낌으로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수우시와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잘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잘려 있는 느낌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속지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속지가 한 장에 더 들어가 있죠. 나이키와 사카이가 적혀 있는 게 보이고, 뭐 굉장히 심플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드디어 만나보게 되네요. 나이키 사카이 베이프 와플. 요즘 나오는 콜라보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해체주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거의 뭐 100년 넘게 유지가 됐던 스니커즈, 신발의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을 한 군데 한 군데 다 해체를 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트렌드가 스니커즈 쪽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카이와의 콜라보 모델들도 그런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핏 봐도 일반적인 스니커즈와 비슷한 구성인 것 같으면서도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 녀석을 꺼내자마자 가장 지금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은 신발의 사이즈가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퍼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어서 이 윗부분은 그렇게 무게적인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 미드솔 파트가 상당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무게들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녀석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토박스를 처음 봤을 때 일단 쉐입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신어봐야 알겠지만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신기에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뭉퉁한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의외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넓이와 길이를 재보니까 넓이는 한 12cm 정도, 전체적인 길이는 33cm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스케일은 꽤 큰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귀여운 몽뚱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소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어퍼는 스웨이드와 메쉬 직물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스웨이드 파트는 뭐 이렇게 만져보면 뉴발란스의 그것들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토박스의 사이드월 이 파트는 상당히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어퍼에 이런 조직감이 상당히 듬성듬성한 이런 메쉬 타입 직물이 많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쉬 타입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뭐 내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박스 윗면에 보시면 이 메쉬 타입 직물이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고 곧 겨울이 올 텐데, 물론 뭐 멋쟁이 스타일리시한 분들은 이 녀석은 뭐 한겨울에도 잘 신고 다니시겠지만, 추위를 조금 많이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신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바람은 뭐 전혀 막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직감의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의 주변 뭐 레이스홀 파트 가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토박스의 거의 앞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신발들보다 다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음새 없이 한 장의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U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끈 구멍은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카이 콜라보 모델의 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신발끈이 2개로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신발을 신고 벗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의성을 생각을 했는지 신발끈 하나는 조금 두툼하면서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이런 신발끈이고, 하나는 상당히 얇은 두께를 가진 이런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얇은 끈은 만져봤을 때 우리가 선물 포장할 때 쓰는 그런 끈의 느낌하고 조금 비슷한 소재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혀 부분도 또 역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면의 혀는 어퍼에 쓰인 메쉬 직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안쪽의 혀는 우리가 자주 봤던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안쪽 혀에는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사카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바깥쪽 혀에는 나이키 스우시 스포츠웨어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신발의 디자인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컬러 부분에 있어서는 블랙하고 화이트 정도만 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혀가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안쪽이나 바깥쪽 둘 다 상당히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봐도 상당히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신발의 바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면적이 이렇게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끈 주변부 가죽 아래는 이렇게 얇은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사이드 가피 가운데에는 가죽으로 된 하얀색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사카이 하면은 수우시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중 수우시를 하나는 가죽, 하나는 페인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근데 이 바깥쪽의 수우시는 그냥 하얀색 페인팅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웨이드 가죽에 페인팅한 부분도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 이 메쉬 파트에 들어간 페인팅도 소재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뭐 디자이너의 의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저분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저분한 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힐컵 부분 쪽으로 가면은 앞부분엔 쓰이지 않았던 매끈한 표면을 가진 가죽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 검은색 가죽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안쪽에 메쉬 타입 직물이 노출이 되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위쪽에 하얀색 가죽에는 이렇게 나이키 사카이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나이키 사카이 레터링도 꽉 차 있는 블랙 프린팅이 아니라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신발을 뒤에서 가운데서 봤을 때는 하얀색 직물을 이용해서 풀탭을 마련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쪽면에는 조그만 소우시가 세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면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바깥면에 들어가 있었던 하얀색 페인팅 소우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보이고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 이쪽 면이 조금 더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뭐 바깥면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뭐 상당히 저렴한 느낌의 하얀색 직물을 이용해서 힐컵 부분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 힐컵 부분을 제외한 저 안쪽은 신발의 바깥에서 보이는 검은색 메쉬 직물, 그거 한 장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쉬 파트의 내구성은 살짝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일상생활 하면서 신기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뭐 성묘 갈 때나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묘 가실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ACG 마운틴 플라이 같은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9.5 이 신발의 사이즈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뭔가 손으로 적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이 인솔에서 베이퍼 와플의 전체적인 쉐입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쪽 부분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신발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뒷부분은 상당히 좁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꿈치 아래쪽에는 나이키 사카이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인솔의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서 쿠션감에 있어서 그렇게 뭐 큰 도움을 줄 것 같진 않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노란색 재생 스폰지 같은 소재를 이용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인솔에 사이즈 탭이 붙어 있는데 반투명한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메이드 인 비엔남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네,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앞굽을 바닥면에서부터 측정을 해봤을 때는 4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뒷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라고 쳤을 때 5.5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높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미드솔의 소재가 이 파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미드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네, 뒤쪽을 보시더라도 이 하얀색 파트, 검은색 파트, 그리고 이 베이지색 파트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드솔 파트, 이 뒷부분, 이 부분의 디자인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뭔가 오리 같은 느낌? 아니면 뭐 물고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디자인 때문에 신발의 길이 부분도 상당히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신발의 유니크함을 잘 나타내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미드솔 안쪽에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미드솔이기 때문에 뭐 걷거나 뛸 때 안정감 부분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를 안쪽에 넣어둠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부분을 제외한 이 테두리의 이 미드솔 파트들은 뭐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상당히 말랑말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신발에 있어서 이 아웃솔 디자인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평범해요.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싸구려틱한 검은색 고무를 이용한 그런 아웃솔인 것 같고 패턴에 있어서 패턴도 패턴이고 컬러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단조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퍼 부분의 디자인과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이키 수호시도 뭐 상당히 평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이 스페어 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레이 컬러의 스페어 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이 끈을 풀고 다시 묶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은 이 컬러의 끈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신발이 전체적으로 꽤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루엣, 쉐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 어퍼 부분의 메쉬도 상당히 구멍이 큰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겨울에 과연 이 녀석을 신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멋쟁이 분들은 방법을 찾아내시겠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아웃솔의 컬러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어퍼 부분의 이런 화려한 디자인에 비해서 너무 심플한 느낌을 가진 아웃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신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뭐 안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사카이건 뭐건 간에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에너지 위크 첫날에 20만원 이상 구매했더니 고맙다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구매를 하게 된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 블랙 컬러를 신고 있고요. 이 녀석 이전에 나왔던 사카이 모델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뭐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지만 뭐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었고, 리셀러라도 구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시세가 너무 높아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당첨이 돼서 또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콜라보 모델들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셀 시세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리뷰를 하고 있고요. 신발을 딱 신고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신발들이 그렇지만 역시 신발을 신고 보니까 이 신발의 디자인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있고, 신발을 눈앞에 들고 봤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을 물어보신다면 이쁘긴 이쁘다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 부스트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을 해서 280을 신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를 신고 있는데, 양말은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신발의 기본적인 쉐입부터가 상당히 넓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어퍼에 쓰인 소재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얇은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반 사이즈 다운을 하더라도 신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여유가 있는 그런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뭐 꽤 얇은 양말을 신고 있어서 더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가장 적당한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이즈감은 조금 넉넉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극찬하는 992와 비교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즈감은 조금 넉넉한 편인데 일체감 부분은 또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발등, 발볼, 그리고 특히 뒤꿈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도 힐슬립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일체감이 좋게 느껴져서,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모델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 이런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살짝 뛸 때도 뒤꿈치 일체감은 뭐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참고로 저의 엄지발가락을 들었을 때 이 메쉬 파트 끝부분에 제 엄지발가락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멋진 신발이긴 하지만 이런 일체감,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 베이퍼 와플이라는 신발의 인기를 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쿠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디자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드솔에 쓰인 소재들이 몇 가지 소재가 복합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각각의 소재들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서 눌러봤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안락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 뒷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만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착화감이나 일체감까지도 너무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이나 기능성을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만 어퍼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신기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꿈치나 뒤꿈치처럼 작은 부분에 하중을 신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어봤을 때도 이 안락한 부드러운 쿠션의 느낌은 상당히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쿠션이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뒤꿈치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걸을 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발을 직접 신고 이렇게 걸어보면 뭐 이런 디자인은 걸을 때 전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미드솔의 디자인을 가진 스니커즈와 거의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하철에서 만약에
나의 뒷굽을 다른 사람이 밟는다면 이 녀석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뒤꿈치 부분이 분리가 될 수도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대가 컸던 신발이니만큼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막상 신발을 신어보니까 쿠션이면 쿠션, 일체감이면 일체감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본인이 수긍하실 만한 가격대로 이 녀석을 데리고 오신다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전 모델도 그랬듯이 지금 정도의 시세라면 저는 그 정도 가격으로 이 녀석을 데리고 올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나이키에서 최고의 기능성을 가진 신발들을 서너 켤레는 충분히 가지고 오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베이퍼 와플의 느낌들은 어디까지나 정가에서 5% 할인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만족감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을 떠나서 신발 자체가 주는 만족감 부분은 확실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면. 네, 나이키와 사카이의 콜라보로 나온 베이퍼 와플 블랙 컬러의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도 일단 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275 사이즈의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의 무게는 431g 나오네요. 431g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는 생각이 들고 가죽으로 된 맥스 97보다도 가벼운 무게니까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신으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이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들은 어디까지나 이 녀석을 정가로 구입했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취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이 녀석의 리셀가와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신다면 디자인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신발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 특히 이 녀석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녀석 말고도 나이키 에너지 위크를 통해서 구입한 녀석들, 해외에서 배송된 녀석들 지금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다양한 녀석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잠깐.